안녕하세요. 다른 사람을 진짜로 본다는 것.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? 오늘은요, 한 사람을 향한 시선이 어떻게 굳어버린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지 그 아주 강력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우리 모두 살다 보면 각자 자기만의 짐을 지게 되잖아요. 그게 뭐 눈에 보이는 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. 어쨌든 우리를 자꾸 땅만 보게 만드는 그런 무게 말입니다. 아마 스핑크스의 그 유명한 수수께끼 다들 아실 거예요. 아침에는 4발, 점심에는 2발,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이 뭐냐는 거예요. 이게 사실 좀 서글픈 이야기죠. 인간의 삶이 결국엔 시간과 중력에 이끌려서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는 걸 보여주니까요. 근데요,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니에요. 인생의 한창 때에도 우리를 굽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바로 이런 것들이죠. 이 슬라이드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원문 자료에서는 이 고대의 비유를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에 딱 연결시키더라고요. 예를 들면 스마트폰 보느라 생긴 거북목이라던가 직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다 생긴 라운드 숄더 같은 거요. 또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 아니면 외로움의 무게 같은 이런 마음의 짐까지도요. 전부 다 우리를 땅만 쳐다보게 만들잖아요. 자,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의 중심에는요.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.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. 18년. 와, 정말 긴 시간이죠. 갓 태어난 아기가 자라서 어엿한 성인이 될 만큼의 세월이잖아요. 상상해보세요.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이 여성은 하늘 한번 제대로 못 보고 그저 차가운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살아야 했던 거예요. 그 깊은 고립감과 고통이 느껴지시나요? 자, 그렇다면 이 놀라운 치유가 대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? 지금부터 그 과정을 아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. 특히 원문에 사용된 3개의 아주 특별한 그리스어 단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깊숙이 파헤쳐 볼 거예요.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보는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쓰인 이돈이라는 단어는요, 그냥 쓱 훑어보는 게 아니에요.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봄입니다.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딱 한 사람을 의도를 가지고 찾아내서 그 존재의 가장 깊은 고통까지 꿰뚫어보는 것. 그런 아주 깊고 또 적극적인 시선을 의미하는 거죠. 바로 이거예요. 그러니까 이 치유는 무슨 우연한 마주침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. 한 사람을 향한 적극적인 관심, 그리고 주목.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. 이게 바로 모든 것의 기초가 된 첫 단추였어요.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프로스포네오입니다. 이 단어 참 재밌어요. 자신에게로 라는 뜻이랑 소리치다 라는 뜻이 합쳐진 말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이름 한번 부른 게 아니라 저기 익명의 군중 속에 웅크리고 있던 그 여인을 이리로 오라고 아주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불러낸 거예요.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멀리서 알아보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. 거리를 확 좁혀서 아주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.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. 자, 그리고 3번째 단어, 아폴리오. 와, 이 단어는 정말 강력합니다. 왜냐면 이게 그냥 풀어주다 정도의 뜻이 아니거든요. 이건 법정에서 쓰는 법률 용어예요. 죄수를 석방하거나 빚을 완전히 탕감해주거나 노예를 해방시킬 때 바로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. 완전한 자유, 완전한 해방을 뜻하는 거죠. 게다가 원문 자료를 보면 여기서 쓰인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이라고 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풀어줄게 라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. 너는 이미 해방되었다. 그리고 그 자유로운 상태는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이다. 라는 아주 확정적인 선포였던 거죠. 마치 판사가 땅땅땅 하고 내린 더는 번복할 수 없는 판결문처럼요.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갈등이 터져 나옵니다. 그리고 이 갈등은요,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질문을 던집니다. 갈등의 핵심이 이 슬라이드에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? 한쪽에서는 회당장이 규칙이 신성하다. 다른 날 와라. 이렇게 말하고요.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가 아니다. 이 사람이 신성하다. 지금 당장 치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 규칙이 먼저냐? 사람이 먼저냐? 정말 오래된 논쟁이죠. 이때 예수가 회당장을 향해서 휘포크리테스라고 부릅니다. 우리말로는 보통 외식하는 자라고 번역되는데요. 이 단어의 원래 뜻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정말 재밌어요.
바로 가면을 쓴 배우라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경건한 척하는 연기를 하고 있다고,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본 모습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. 여기서 예수의 논리는 정말 날카롭고 명쾌합니다. 당시 규정을 보면요. 안식일이라도 자기 재산인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매듭을 푸는 건 괜찮았다고 해요. 일종의 예외 조항이었던 거죠. 바로 그 점을 파고드는 겁니다. 아니, 네 재산인 소나 나귀를 풀어주는 건 괜찮으면서 18년 동안이나 꽁꽁 묶여있던 이 사람은 왜 못 풀어주냐고 묻는 거예요.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혀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. 자, 이제 다시 치유 그 자체의 본질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. 이 치유는요, 단순히 몸의 병을 고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. 성경을 보면 여인이 곧 폈다, 고 되어 있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아노르도입니다. 그런데 이 단어가 원래 건축 용어래요. 폭삭 무너져 내린 건물을 처음부터 다시 세울 때, 재건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죠. 와,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치유가 가진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. 아노르도. 이건 단순히 굽었던 척추를 교정했다는 뜻이 아니에요. 18년 동안 무너져 내렸던 그녀의 인생 전체, 그녀의 존엄성, 그녀의 정체성을 완전히 다시 세웠다는 뜻입니다. 말 그대로 한 사람을 밑바닥부터 완전히 재건한 거죠. 그리고 이 놀라운 재건은 두 가지 아주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. 첫째는 평생 땅만 보고 살아야 했던 그녀의 시선이 드디어 마침내 하늘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. 그리고 둘째, 그녀 한 사람의 기쁨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 모두의 기쁨과 축제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21세기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 같아요. 우리도 예수처럼 이돈, 즉 의도를 가지고 보는 그 시선을 회복하라는 거죠.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. 우리 주변에도 이 18년 된 여인처럼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영원히 굽어지고 고립된 채 웅크리고 있는 이웃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거든요.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. 지금 당신의 시선을 통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? 여러분의 학교에서, 직장에서 혹은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 중에 당신이 먼저 발견하고 다가가서 손 내밀어 주어야 할 바로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?